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결전이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이 문재인 586을 저렇게 살벌하게 공격하는 거는 미국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딜 치자고. 물론 몸값을 가지고 저 딜이 정확하게 쳐질지 아니면 북의 지배 집단이 또 간사스럽고 그런 그 행태를 보이면서 과욕을 부리다가 이게 침공으로 끝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 자유시민이 크게 용트림치면서 이 북한 급변 사태 이후 움직여야 될 날이 굉장히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렌스키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사울 알렌스키가 이제 그 미국인인데 오바마의 스승쯤 되죠. 젊은 시절에 공산운동을 했고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제 급진 혁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정당 정치를 잡아먹는 그 큰 블루프린트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급진운동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 그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지역 조직, 선거구 조직이라는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을 정리한 책이 급진주의자를 위한 교본이라는 뜻의 Rules for Radicals라는 책입니다. 책 자체는 졸리기 짝이 없습니다. 그 책에는 사실 뭐 별 볼 일 없고요. 그 포인트가 결국 지역 선거구로 파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 자체가 그 책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Rules for Free Citizens, 그러니까 자유 시민을 위한 뭐 교본하면 좀 있고요. 매뉴얼, 자유 시민을 위한 매뉴얼, 뭐 이런 정도의 이런 주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 자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쟤들을 이길 수 있을까? 반드시 저들을 이기는 방법, 그 비결,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 동료 말씀 여쭙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셔서 꾸준히 백모 세뇌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스워, 이게 이제 그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인데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공군 장군이었고요. B2 전략 폭격기 조종사였고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NSC에서 근무했고 2017년 미중 전쟁을 예고한 국가 전략 안보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그 보고서 작성팀의 수석 부장이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트럼프의 이너서클에 가까운 걸로 알려졌고요. 이너서클의 멤버. 저하고 박한나라는 젊은 친구하고 둘이서 공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문해 주시면 각 권마다 저의 그 서명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관점을 딱 확인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엄청난 뭐라 그럴까 변화의 물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중 전쟁을 좀 제대로 보고 있나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미중 전쟁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뭐 로버트 스팔딩의 스텔스워 같은 책도 괜찮고요. 뭐 백모 세뇌 탈출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 좀 살펴보신 다음에 아 그거 맞는 소린 것 같다 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시죠. 이러고 딱 신발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시간을 들이면 그렇게 해서 전처리 그러니까 사전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미중 전쟁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2017년 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SS 보고서가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 싱가포르 우리 트럼프가 정은이를 싱가포르에서 만나던 무렵에 미중 사이의 경제 전쟁이 관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보고 그 시점을 복귀해서 표현하라 그러면
중국한테 관세폭탄 느닷없이 퍽 던지면서 너희 북한을 우리랑 다이다이 1대1 대화 테이블로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라고 윽박질러서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의 1대1 다이다이 테이블로 보내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육자회담은 그 구조가 뭐냐면 그 구조의 의미가 뭐냐면 중국더러 북한 처리하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육자회담은. 양자회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결판 짓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육자회담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 미 국무부의 PC 좌파 썩어 빠진 것들이 얼마나 썩어 빠지면 대한민국 미 대사관에 BLM 간판을 걸었다가 화급히 위에서 야단 맞고 내리겠어요. 거의 중국 간첩이에요, 쟤들. 주한 미 대사관 거기 직원 만나서 저는 저기 미국 인맥 잘합니다. 나 속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저거 주한 미 대사관에 적 두고 있는 중국 간첩 만나냐 저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주한 미 대사관이요. 저거 미국 기관 아닙니다. 중국 간첩 소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리 해리스가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중국 간첩이 몇 마리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BLM 간판 걸죠. 우리나라 BLM 그거 한 애들이 누구예요? 다 저기 종중하는 애들이 했을걸요? 아니면 극렬 패미 뭐 이런 것들이 했을걸요? 그거 계속 촛불 질러라 이거 아니요? 미친 것들이지. 해리 해리스 대사. 당신 그 아래 스태프 잘 관리해야 돼. 거기 저기 중국 간첩 디글디글해. 미국 시민권으로 미 국무부 그 직장 다니는 미국 정부 돈 빨아먹는. 당신 잘 관리하라고. 뭐 황당한. 그러니까 저는 주한 미 대사관의 직원의 3분의 2쯤이 없어져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 국무부가 그런 복마전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미 본토의 미 국무부는 거의 장악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을 거라고요. 그 인사 태풍이. 자, 어쨌거나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이 주한 미 대사관 근처에 있던 자들 뭐 빅터 차 뭐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조셉 윤 이런 자들은 입만 뻥끗하면 육자회담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조중동 그런 소리 하고 또 이른바 우파 유튜버들 중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멍청한 짓입니다. 육자회담은 구조가 북한이란 지역을 중국의 속국으로 딱 못을 받고 중국 너희가 컨트롤해라는 의미예요. 그 구조의 의미가. 양자회담은요. 너희 침공으로 핵 내려놓을 거야 아니면은 좋게 핵 내려놓을 거야 라고 미국이 아니면 우리 미국이 바보같이 내다봐야 당하는 거야. 이런 게 결판이 나는 미국 북한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양자 결단하는 자리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상대방이 좀 이해하려고 하나 그거부터 재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 있다고요. 2018년 9월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중국과 그리고 이슬람 석유 패권을 맹비난하죠.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펜스가 미중 전쟁이 문명 전쟁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그 후에 계속 진행돼서 지금 무한 코로나 터지고 화웨이 터지고 난리가 아니죠. 2020년 5월에 드디어 중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가 총정리돼서 나오죠. 백악관에. 우리가 그러니까 Strategic Approach to China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고서 제목이 평소 같으면 달릴 텐데 이번에는 to China가 아니라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고서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건 중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뜻입니다. 그걸로 딱 완결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최장기적 목표는 뭐냐? 그건 무슨 환빠 뭐 국뽕 맞은 사람들은 만주 고토를 수복하고 아니 만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만주족 없고요. 만주족은 멸족했습니다. 중국 지배하는데 취해가지고 자기 언어 문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만주족이라는 건 존재하질 않아요. 만주어가 존재하질 않으니까 워낙 소수를 가지고 중국 상류층으로 최상류층으로 한 몇백 년을 다스리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키루스에 대하면 페르시아 키루스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키루스는 뭐라 그랬냐. 우리가 나라의 뿌리를
저 비옥한 메소포타미아로 옮긴다면 페르시아는 이란 고원이죠. 척박하죠. 춥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은 우리 뿌리째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뿌리는 이 척박한 페르시아 고원에 두고 저기는 우리가 지배해야 될 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페르시아인들은 아랍에 먹히질 않고 아랍에 녹아 들어가질 않고 자기들의 그걸 계속 지켜온 거예요. 지금 2300년 동안. 그래서 아랍과 이란이 다르죠. 아랍과 페르시아가 다르죠. 그리고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소수파 이단으로 몰리는 시아를 채택을 한 거라고요. 같은 이슬람을 하더라도 우리도 이슬람이야. 근데 우린 요거야. 너희랑 좀 달라. 이러고서 시아를 채택한 거예요. 왜냐? 너희 아랍 것들이 믿는 순이 우린 달라. 우리가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돌아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중 전쟁에 대해서. 그럼 중장기적 최종 목표는 뭐냐? 그 환빠나 국뽕들은 뭐 만주를 돌아가 중국을 분열한다. 중국 분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뭐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연방 아니면 국가연합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주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 스스로 아니 우리가 만주 땅을 다 차지하면 거기에 사는 2억 정도의 인구는 그럼 학살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종청소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럼 그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한국인이 전부 중국화되네. 중국말 살라살라하고. 만주 고토 수복하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한국인이 중국화되든 혹은 2억을 인종 청소하기도 하든 둘 다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런 소리 좀 하질 말자. 하덜덜덜 말자고 좀 그런 그 상스러운 얘기, 그 무식한 얘기. 제가 그래서 국뽕환빠들 싫어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중국인 스스로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폐기 여부를 결정토록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중장기적 목표는. 아마도 5년 10년 걸쳐서 중국이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중국인들이 폐기하고 지방분권이 극도로 발달한 연방 내지 국가연합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건 이제 5년 10년 내다본 장기적인 추세고요. 지금 당장 이미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는 급속 증발한 상태죠. 거의 빈사 상태로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겨요? 미국이 명분 잡아서 북한 접수했을 때 UNC 깃발 들고 못 개깁니다.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진 상태가 딱 된 거예요. 그게 벽이 딱 보이니까 야 제인아 너 이 상황 뭔지 알아? 이 무시무시한 상황 너 뭔지 알아? 그런데 너는 목숨 걸고 같이 우리랑 싸우거나 버틸 생각 안 하고 결국 우리 팔아가지고 네 권력 노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팔아서 우리 배신 때리고 중국이랑 베이징이랑 결합했잖아. 저 베이징 놈들도 똑같지 너랑. 지들 발등에 불 급하다고 지금 우린 신경도 안 쓰잖아.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는 완전히 지금 쇠 울타리에 갇혀갖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야. 너희 우리의 적이야 임마. 너희 남노당 종파주의자. 너희 영향받아서 우리가 그 수많은 간첩들한테 명령 때리는데 간첩들도 이제 우리 명령 안 들어. 이겁니다 지금. 간첩들도 이제 북한 명령 안 들어요. 이 상태에 대한 이거라고. 그 상황을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 노동신문에 대고 풀어버린 거예요. 이 엄혹한 상황을. 그러면 주민들 생각하겠죠. 야, 전쟁해야 돼? 아니면 미국에 깃발 들어야 돼? 내심 결정되어 있는 거죠. 미국 깃발 드는 겁니다. 깃발 들 때 몸값이 여기냐죠. 제일 높은 몸값 뭐냐. 그런데 그걸 제일 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망명, 돈, 면책. 한 300개 집안에 대해서, 패밀리에 대해서, 500개 패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높은 몸값이 뭐냐. 김영철 같은 실세들이 장악을 하고 김각 교준의 집안 잡아 죽이고 대체 독재 체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간들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눈높이가 대한민국에 맞춰지기 때문에 개혁 개방의 속도와 수위가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 그게 우리가 이 한반도 북한이 중국, 베트남, 소련, 동구랑 다른 점입니다. 거기는 개혁 개방의 수위와 속도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신분 변경이 가능하고 거기서 부패한 상태에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저들이 안다면 아까 말한 최상 선택을 하죠. 망명, 돈, 면책으로. 저들이 그걸 모른다면 끝까지 우리가 지배해야지 하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직접 끝까지 우리 김간의 체제 유지해야지 하면서 지가 개혁 개방에 비핵화한다고 까불다가 이제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낮은 몸값이에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낮은 몸값은 뭐냐? 죽을똥살똥 개기다가 침공으로 쥐어 터지고서 전면 접수당하는 거예요. 앞에 그래도 세계는 미군을 자기들이 초빙을 했죠. 마지막은 초빙을 안 한 거라고. 이 상태, 이 중에 이제 결판 나야 되는 상황이 막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들 문재인 586 집단을 어떻게 뿌리째 뽑을 수 있냐.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박멸할 수 있냐. 이때 박멸은 생물학적 박멸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정치 권력, 정치 영향력에 있어서의 박멸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를 어떻게 박멸할 수 있나. 바퀴벌레 박멸 굉장히 힘들거든요. 첫째, 세상에 대한 4개의 질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만나는 사람마다 물으세요. 이거 미중전쟁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끝까지라는 건 뭐냐? 앞으로 5년, 10년 걸려서 중국을 주저앉혀서 중국인 스스로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바꿀지 말지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국을요, 89년 같으면 주저앉히면은 핵으로 무장한 14억 모택동 탈레반으로 돌아가요. 89년쯤에는 천안문이 학살이 터졌던 89년에는 중국이 농산물 수출 국가고 에너지 자급 자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이 공급이 됐어요. 도시지역 가면 서민층이 걔들은 집에서 밥 잘 안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후루룩 먹고 가는 국수 딱 보면 돼지고기 둥둥 떠 있고 두부도 둥둥 떠 있고 그래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엔 다 이게 버진표고 다녔지,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풍요, 세계 시장과 풍요의 맛을 알아서, 돈 맛을 알아서, 고기 맛을 알아서, 전기 맛을 알아서, 에어컨 맛을 알아서, 자동차 맛을 알아서, 자전거 맛을 알아서, 오토바이 맛을 알아서 지금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4, 5년 전에 베이징에 갔을 때 20층, 30층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우마차로 벽돌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우마차로. 그리고 그걸 사람이 이걸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타워 크레인도 없고. 그때는 그렇게 95년도 그렇게 견뎠어요. 저희들이 94년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폭동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스스로 걸어서 세계 시장에 단물을 빨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허리끈 졸라매고 모택동 홍위병 사상으로 중무장한 모택동 핵으로 무장한 모택동 탈레반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점점 더 경제적으로 조이다 보면 야,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 중국식 사회주의 포기해야 돼. 공산당 포기해야 돼. 인민해방군 포기해야 돼. 저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자, 그거를 상대방이랑 살살 얘기를 해야 돼요. 특정 지역 사람들 말 살살 돌려가면서 이제 저기 오는데 저기 뭔 일이 있으면 그 말 살살 돌려가면서 문바들 합리화시켜 주잖아. 우리도 그 화법을 배워야 돼요. 말 살살 돌려가면서 푹푹 찔러보는 거예요. 중국 미중전쟁 끝까지 가지 않겠어요? 저거 미국이 이번에 손 보는데 중국 애들이 저 돈맛 알고 고기맛 알아가지고 이제 문 닫아 걸고 그 모택동 탈레반으로 못 돌아갈걸요. 결국은 못 돌아가면 그 국제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구박받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어떻게든 정리하고 좀 민주화되고 좀 분권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살 잡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왔는데 뭐 옆에 문바스러운 것들이 막 뭐 얘기하고 있어, 식당에. 혹은 특정 지역 사람들이 특정 지역 사투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크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목청 높여서 야, 그 중국 저 끝까지 미중전쟁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좌빨 애들 어떻게 하냐? 쟤들 정말 인색이 불쌍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걸어 다니는 선동 스피커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북한 급변 사태가 벌어지고 UNC가 북에 들어갈 때 중국이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침몰 직전인데 지금 식량 에너지 조달이 되냐 마냐의 그런 차원까지 침몰하고 있는데 미국이 명분 잡아서 유엔군 깃발 들고 여러 나라가 쫙 한꺼번에 북한에 들어갈 때 중국이 야, 여기 내 나와봐랴, 너희 까불지 마 그러고 군사충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밥 먹다가 옆에 사람 들으라고 야, 저러다가 저거 미국이 저거 유엔군 깃발, UNC 깃발 들고 중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들 해서 딱 명분 잡아서 중국 애들 그거 그때 꼼짝꼼짝 다짝도 못할 걸 퍼뜨려야 돼요. 셋째, 야, 요번에 북한 저거 자빠지면 저거 김정은 뭐 계몽군 김정은이 체제가 뭐 개혁개방 가는 것도 아니고 김영철이 뭐 이런 것들이 김간에 잡아 죽이고 대체 독재 체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제사회,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해방돼서 신탁통치죠. 임시행정기가 신탁통치거든요. 신탁통치란 단어를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임시행정기구 거쳐가지고 저 자유조선 되는 거 아니냐 저거? 한 5년 있다가. 야, 그럼 살만하겠는데? 그럼 이제 앞에 듣는 사람이 이제 맞장구 치죠. 야, 그거 그래도 뭐, 그거 어떻게 저기 미국도 간이 쫄려서 그 정도까지 하지 않겠어? 가겠어? 그 대체 독재로 하겠지. 그 김가나 뭐 최가 이런 거 내세워서 친미 대체 독재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맞장구 쳐가지고 그거 안 돼, 안 돼. 거기는 개혁개방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 개혁개방의 수위와 속도 딱 10개 음절이에요. 곧 동구나 소련이나 중국 같은 데는 개혁개방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면서 공산당 간부, 군 간부들이 갑부로 변신을 하지만 북한은 한번 개혁개방 물꼬 트이면은 주민의 눈높이가 참조가 대한민국에 맞춰지기 때문에 개혁개방의 수위나 속도가 조절이 안 돼. 그냥 물꼬 트여서 쓸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김가나 최가나 이것들 바보 아닌 다음에 이 사정 뻔히 아는데 그거 패팔고 아마 도망갈걸. 미국의 몸값 단단히 받고. 이런 얘기를 마구 퍼뜨려야 돼요. 밥집에서 찻집에서. 그러면서 야, 문재인 저기 좌빨 애들 정말 불쌍하다. 저것들 밥이나 목구멍에 넘어가겠냐? 저것들 잠이나 처자겠냐 저거? 저것들 막 수면제를 한 움큼씩 매일 밤 처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퍼뜨려야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고성능 선동 스피커가 돼야 됩니다. 진실 아니에요. 합리적 추론이잖아. 마지막. 야, 미국이 중국 무섭게 패네. 결국은 노림수 2개 아니야? 홍콩 자치 강화, 북한 접수 해방. 홍콩 자치 강화 6글자, 북한 접수 해방 6글자, 12글자예요. 저 2개 되게 되면 중국 아주 폭망할 것 같은데. 특히 저 북한 접수 해방되고 거기 저 신탁통치 비슷한 임시행정기구 들어와서 한 3년 5년 있다가 자유조선 가면 살벌해질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뭐가 살벌해져? 우선 첫째 생각해 보자고. 14억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저게 어마무시한 충격일 걸, 심리적으로. 14억 명의 영혼이 흔들릴 걸. 둘째,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지정학 기지가 그 한반도 남쪽 반에서 이제는 한반도 전체로 해서 딱 중국과 접경까지 하잖아. 이거 살벌한 거지. 셋째 뭐야? 중국이 차마 못하는 일을 북한이 했던 거 아니야? 아프리카, 아랍, 뭐 이런 데다가 뭐 무기, 뭐 테러 지원하고 이걸 북한이 중국을 대행해서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얘들 이런 거 없애는 거는 말하자면 솔레이마니 없애거나 알바그다디 없애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클걸? 넷째, 북한 자빠지고 저게 급변사태 일어나면 여기 정치 쓰나미 해서 이거 문재인 586 애들 싹 망하는 거 아니야? 폭망 아니야? 대한민국이 정화되네. 정화 강화되네. 다섯째, 지금 미국 전체 전략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해서 해오는데 디커플링 그러니까 중국을 세계 제조업 기지 1번지 위치를 약화시키는 건데 그중에서 특히 기계, 화학, 컴퓨터, 금융, 사출 여기 사실 지금 섬유 중국에 제일 먼저 참조입니다. 중국에 제일 먼저 그거 뺏긴 데가 대구예요. 대구 섬유부터 뺏겼다고요. 이거 다시 다 긁어다가 북한에다가 주면 되는 거지. 다 우리 쪽이 다 원천 기술 다 갖고 있는 것들인데. 저때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PCB. 우리가 PCB를 이제 선진국 빼고는 바로 우리가 최상의 PCB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아주 좋은 PCB 기판은 국내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PCB 기판들은. 그러니까 PCB. 그다음에 그 PCB에다가 칩 조립하는 기술. 그것도 우리가 중국에 갖다 준 거죠. 금형 우리가 중국에 갖다 준 거죠. 사출 우리가 중국에 갖다 준 거죠. 화학 우리가 중국에 갖다 준 거죠. 기계 우리가 중국에 갖다 준 거죠. 섬유 우리가 중국에 갖다 준 거죠. 다시 걷어다가 북한 2,500만에다가 그냥 해버리면 중국은 광동성이 흔들흔들 할 겁니다. 광동 저장 정도는 흔들흔들해요. 두성 정도는. 근데 다 저런 거 몰려 있는 데들. 그러니까 이게 한 5개로 그냥 이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진실이니까 진실을 퍼뜨리는 고성능 스피커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근데 이런 일 하면 어떻게 보면 사악한 일 아니에요. 간사한 일이잖아. 나 자신에도 문제 그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저거에 취해갖고 저것만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나 오늘 애국했어. 나 오늘 애국했어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요. 함몰돼요. 나 자신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질문을 같이 던져야 된다. 그게 또 4개예요. 저기에 4개 저질러 놨으니까 여기도 4개 해야죠. 그래야 이게 저울이 맞죠.